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스트레이트 본방송이 끝난 다음에 취재 뒷얘기를 나누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와. 네, 저희가 이 코너의 이름도 정했습니다. 뭐죠?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이 아니고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이네요. 네. 예. 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출연자들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승원 MC하고 윤정혜 기자는 방송 보신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고요. 제일 왼쪽에 저희 스트레이트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박민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와. 뭐 경력 이런 건 소개 안 해주시나요? 우리 박민주 기자는 17년차 베테랑 기자. 주로 사회부에 있었나요? 뭐 거의 사회부입니다. 거의 베테랑은 아니고요. 네. 저랑도 계속 사회부에서 만났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 법조. 그렇군요. 법조. 네. 예,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저희 스트레이트 팀의 팀장, 부장, 예. 우두머리십니다. 네. 하는 일 없이 그 저희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6만 명이더라고요. 와. 26만 명. 근데 사실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본 방송을 풀로 올리는 거 외에는 별다른 서비스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신다는 게 그만큼 스트레이트에 대한 신뢰, 사랑이 큰 것 같고 저희 책임도 좀 무겁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방송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딱 조명 켜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하면 사실 이제 제가 MC 맡은 지 뭐 몇 달 됐지만 되게 긴장해서 사실 그렇게 감정이란 게 잘 안 생기는데 네.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사 읽을 때부터 좀 약간 화가 많이 나더라고 나는. 뭐 왜 이래 이거 아무튼 방송 하는데도 계속 이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올라오는데 제가 진짜 절제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좀 오늘 방송은 좀 화가 좀 많이 난 방송이었다. 저는. 특히 그 병원장 녹취록이 끊어야 되나 이거? 자, NG 없이 그냥 갑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특히 그 성형외과에서 의사들이 나눴던 그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대화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제가 취재를 해서 녹취록을 받고 이걸 음성을 계속 듣는데도 어떻게 이게 의료사고 그것도 사망사고를 낸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책임을 묻거나 뭐 어떻게 반성을 하거나 자성을 하거나 이런 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묻고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대화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성형외과 그것도 엄청 대형 성형외과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 이게 극소수 일이 맞을까? 좀 무섭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윤정혜 기자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 윤정혜 기자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참 돋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게 아니 뭐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좀 지도해서 제가 이거 너무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또 취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취재원을 피하는 상대원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붙어 가지고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경찰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해당 병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랬어요. 다 지울 거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보내주겠다.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송 첫 부분에 나온 한 의사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그 한 의사분은 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 같아요. MBC에 소송을 내겠다고 내용 증명도 보내오셨고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러 간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인터뷰 요청을 딱 받자마자 바로 문을 닫으시더니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취재를 나왔는데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 그냥 보내도 되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걸 지시를 받으시더니 그 지시대로 따라서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아마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고 이러신 것 같았어요. 뭐 재판까지 계속 받고 계시니 법률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이 중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네. 방송에 나왔죠? 이게 첫 재판장이요. 여자 판사님이셨대요. 여자 판사님이신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잖아요.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막 호소처럼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입장을 제일 잘하는 판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기피 신청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재판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를 낳았고 그걸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피해자 측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이게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좀 나한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러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재판 도중에 좀 이제 그
여성 판사님께서 그 해당 피고인을 좀 질책하는 말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요. 그래서 이게 좀 재판이 불리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근데 본인은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사실 이게 재판 지연이 된다는 거, 뭐 기피 신청하고 이러는 거 당연히 피고인의 권리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판이 지연이 계속되고 일정이 길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인 거 아닌가라는. 설마요. 하지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게 참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충격 받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저분이 성범죄 전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히 여성분들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것도 마취도 해야 네. 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이제 의료 행위잖아요. 우리 기사 보면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했던 의사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네,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해놓고서 환자 3명을 성폭행했던 의사인데요.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와서 지금도 의사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끔찍합니다. 진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우리 조승원 남식께서 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 한번 판결문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 이게 보면 처음에는 뭐 죄질이 불량하고 뭐 피해자한테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막 해요. 그러면 야 이거 중형이구나 싶어. 근데 뒤에는 하지만 뭐 사회에 뭐 기여를 하고 초범이고 하면서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나오는 형은 떨어지는 거예요.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 판사님들도 이게 앞에는 그냥 뭐 대단히 이거 중형 때릴 듯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깎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제 이 이른바 사자 붙은 분들 이게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다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들, 이건 대부분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를 써요. 근데 이 비싼 변호사라는 게 결국은 아지고 보면 대부분 전관이에요. 네. 전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의사분들은 재판에 가면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전관 변호사 쓰고 그러면 형량도 낮아지고 그런 측면도 조금 있지 않나. 이 앞서 방송에 나왔던 그 한의사분도 전관 변호사 쓰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때 이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쓰고 계셨는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일단 압박으로 좀 느껴졌나 봐요. 이게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재판 과정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계속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막 고민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근데 이 전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꾸 그렇죠. 이제 낳는 문제라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사실 저는 꽤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수술 중에 여고생이 뇌사에 빠졌는데 그 병원장이 집도 의사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던데 저게 언제 사건이고 어떻게 녹음된 파일이죠, 저게? 이게요. 2013년도 겨울에 이제 수능이 막 끝난 여고생이에요. 근데 서울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유명하다라는 이제 성형외과를 찾아서 코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 중에 이 환자가 그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계속 코 수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발이 하얘진 걸 보고서 이 환자 지금 숨 쉬고 있냐. 그제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걸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죠. 전신 마취하면서 산소 포화도 체크 안 합니까?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마취과 의사가 해야 이게 되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지금 다른 사람들도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이게 없었다. 약간 공작직 수술이었나요? 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판결문에도 음. 당시 옆에서 다른 환자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소음이 컸대요. 그래서 네. 알림 경보음을 듣지 못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이 집도 의사가 병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 이제 어떡하냐. 병원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병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녹음을 한 거예요. 네, 바로 그 파일이 오늘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혹시 자기에게 책임이 좀 커지지 않을까. 네, 병원장의 말을 그래서 녹음을 한 거군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걸 책임을 져줘야지, 같이 져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걸 요구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서 병원장은 끝까지 나 몰라라 해라 라면서 아주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문제와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 환자들은 사실 수술 중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정보가 환자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의료 과실이 있었다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또 환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문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제? 사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요. 의료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라는 불가능해요. 정말 누구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럼 그 자료라는 게요.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그 진료 차트 외에는 없거든요.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의사가 수술 중에 자리를 비웠는지 아니면 계약을 안 했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한 건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건 입증 책임을 병원에서 하게 해달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법 개정이 법안이 올라가요. 이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 병원 측이 과실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만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보통 선진국들은 이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입증 책임 문제를 더 강한 자에게 그렇죠. 병원이나 거대 기업 같은 데 두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직접 환자가 입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이라도 같이 공개를 해달라라는 게 수술실 CCTV 법안이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 다 폐기됐죠. 예, 앞서 보셨듯이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5명이 의원들이 발의를 해놓고 워낙 이제 의사단체들의 압박이 거세니까 바로 철회를 해서 단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네. 환자 단체에서는 굉장히 그걸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우리 황윤 씨도 의료사고 취재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는 17년 못했는데 동안 하면서 그게... 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일단 용어도 모르는데 용어 알아요 그거. 전혀 모르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막 온갖 용어 나오면 다 자막 나오잖아요. 그거 맞아. 몰라요. 이걸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 비대칭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 그거라도 안 되니까 최소한 CCTV라도 보게 해달라. 그렇죠. 해달라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너무 정말 여실하게 이번 취재 과정에서도 느꼈습니다. 일단 버텨라. 그 말이 저는 아직도 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 진짜. 의료사고가 나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환자가 집도기가 막 불안해하니까 병원장이 일단 버티면 된다. 질질 끌어라. 질질 끌어라. 이게 정말 그러다 보면 환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나올 거다. 그 돈으로 막아라. 그러니까 일단 의사들한테 불리한 정보, 의료사고가 나도 내 경력에는 이런 게 내가 의료사고 이런 걸 냈다 이런 거를 다른 환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에게 올 환자들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일단 버티고 대충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물론 이게 이제 다 그렇다. 혹은 대다수가 그렇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아닐 텐데 워낙 이런 일들이 좀 막 벌어지니까. 그리고 의료 사고 피해 환자들은 일단 그 민사 소송으로 의료 소송을 하려면 그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패소를 하면 맞아. 상대 병원에서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돼요. 그렇죠. 민사 소송에 그 배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은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환자 측은 만약에 지면 저 병원이 고용한 저 비싼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되게 커서 쉽게 의료 소송을 못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돈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죠. 그냥 합의해 버리는. 또 소송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사실 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 계약서에 역배상 조건이 있대요. 만약에 이 합의 내용을 밖에서 누설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제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10배를 최대 10배까지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말 억울하게 돈 몇 푼 쥐어주고 합의하자 했을 때 합의를 하고 나서는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의사협회 얘기 나온 김에 의사협회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최대 집시 방송 보니까
상당히 많이 격하시더라고요. 아 세더라고요 진짜. 아우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되신 건가요? 일단 투표율 자체가 많이 낮았다고 하고요. 그 의사협회에 투표권을 가지려면 협회비를 내야 하잖아요. 네. 협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6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만 협회비를 내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율 자체도 낮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사들을 모두 다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돌출 발언도 돌발 발언도 많았죠 지금까지. 이분이 사실 전력이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의사협회에서 활동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활동도 하셨고 2005년부터 뭐 자유청년 연대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셨고 또 뉴라이트 연합 이명박 정부 때 뭐 그런 일도 하셨더라고요.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의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윤정희 기자가 오늘 취재해서 보도했던 그런 환자를 위한 의료 법안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뭐라죠 문재인 케어라고 좀 그런 용어로 대표되는데 상당히 정부하고 마찰도 지금 많고 그래서 과연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환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이분은요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완전 면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21대 국회에서도 의사단체의 목소리가 국회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환자들의 권리,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봤던 모든 전문가들이 다들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다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보니까 법원이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법 절차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건 행정처분이고 그렇죠. 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 그거를 의사협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직접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직접 징계를 할 테니까 자율징계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들도 참여해서 징계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의료사고나 이런 걸 묻어왔던 걸 봤을 때 과연 환자들에게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그런 불신이 많이 높죠, 사실. 의사 징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징계가 이제 정말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죠. 그렇죠? 의협 회원 자격을 뭐 한 달간 정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 없이 그렇죠. 회비 내지 말고 예.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해서 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사실 변협처럼 변협은 대한변협 자격이 정지되면 대한변협에서 영구 제명해버리면 변호사를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좀 다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 안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니까 이익단체가 뭐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국민들이 존경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보다는 그래도 좀 더 환자분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이고 이게 20년 된 문제잖아요. 20년. 그렇죠. 그 기사에서 그 방송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안 그랬는데 이걸 바뀌면서 20년간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우리가 세상을 좀 정의롭게 바꾸자고 국민들이 나가갖고 촛불까지 들고 정권도 바꾼 나라인데 이걸 20년째 지금 뻔히 문제를 알고 있고 매번 국회에서는 이게 문제니까 법안을 발의해. 그때마다 좌절돼. 이게 20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좀 화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열받아.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럼요. 아니 정말 극히 일부 의사들. 극히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실적인 의료 사고를 내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사실 스트레이트가 그 편성 변경이 너무 잦아서 이거 보지 말라는 거냐 이런 항의도 사실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뭐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저도 사실 스트레이트 온 지 이제 한 달 이쪽 발령난 지 한 달 됐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좀 더 잘 이 알 권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유튜브에서 계속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좀 취재 뒷이야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구독해 주시면 뭐 자세한 뒷이야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튜브 채널 스트레이트 유튜브 가셔가지고 스트레 정도 치시면 떠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구독 그리고 영상에는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조수원 기자가 사실 투잡 뛰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MC이기도 하고 지금 디지털 뉴스 편집 예. 제가 지금 제작부장? 예, MBC의 그 인터넷 뉴스를 총괄하고 예, 계시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전문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서? 보통은 이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거 저희 해야 되나요? 아시죠 뭐.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